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숫자를 읽는다, 이강윤입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뭐라도 앞에 하셔야지. 반갑습니다. 데이터를 읽는다, 전민기입니다. 네. 제가 다음 주부터 안 할게요. 네. 둘이 좀 맞추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맞출 때 좀 됐어. 제가 잘못했어요. 낯가리세요? 자, 대통령실 개편했습니다. 쇄신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들은 쇄신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은 100일 지나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까요? 국민들은, 네. 여론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흔히 쇄신 그러면은 A를 B로 바꾸는 것, 네. 아무개를 암흑으로 바꾸는 것, 누구를 물리는 것, 되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개편이라기보다는 보강에 네. 가깝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뀌긴 했지만 그분도 뭐 많이 봤던 네, 사람이고 그 전에 하니까. 그러니까 인수위까지 네. 대변인을 하시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쇄신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싶은데. 소장님. 네. 사실 국민들이 뭐 잘못하고 있어, 뭐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바꾸면 국민들이 그래, 내 말을 듣네, 읽었네, 잘하네 하면서 좀 마음을 주지 않을까요?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하죠. 그렇죠. 일정 부분 하죠. 적극적 반대층이 아닌 네. 심정적으로 생각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지를 철회한 층에서는 네. 방금 주 앵커가 말씀하신 정도의 액션이 있으면 뭐가 좀 달려지려고 하는구나, 지켜보자, 한번 좀 보겠어, 네. 이러면서 돌아서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일단 2주일째 하락은 안 하고 네. 아주 미미한 숫자상의 증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멈춤은 확실하다. 네. 그런데 상승을 타진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예. 글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강윤 저 사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대개들은 상승 반전이라고들 하는데 30.4에서 32.2로 1.8%포인트 올랐어요. 네, 1.8%요. 이거는 오차범위 이내에도 속하고 조사를 몇 명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증감은 항용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실한 상승 반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상승을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네. 뭐 굳이 제가 야박해 할 이유는 없죠. 네. 하락이 멈춘 건 확실합니다. 그럼 왜 하락이 멈췄는지를 들여다보고 그쪽을 좀 더 치중하는 게 국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요도 알려주십시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18살 이상 성인 남녀 2,011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로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빅데이터는 커뮤니티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뉴스, 트위터에 생성된 문장을 분석을 했고 20억 건의 문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쇄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좀 보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좀 부정적인 게 77%고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코너에 몰려서 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겠다, 좀 변화를 좀 바란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지율을 뭐 반등할 만한, 그러나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단어가 사라졌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등장을 했고요. 그래요? 그 중심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위기의식으로 좀 등장을 하면서 네.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그래도 지지층들이 힘을 좀 모아주는 그런 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숫자는 10초간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 32.2, 부정 65.8, 긍정은 2주째 조금 올랐고 부정은 2주째 조금 내렸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60대에서 긍정으로 보는 분들이 제법 늘었고요. 무당층과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비슷하네요, 지금 계속? 크게 봐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50% 후반대. 10명이면은 6명 가까이 분들께서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어. 대강 잘못하는 게 아니고 네. 강고하게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많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달째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난타전 계속됩니다. 7811님, 이준석 윤핵관 이제 지겨워요. 좀 신선한 이슈로 만납시다. 제 바람이에요. 저도 다른 뉴스를 전하고 싶은데 여기서 워낙 크게 싸우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글로 갑니다. 빅데이터로 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언급량이 한 20만 건 정도 되면서 평소보다는 좀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한 주였고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수위를 높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 비율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70%였던 부정 비율이 80% 올라왔고요. 울다, 밀려났다, 그리고 비판하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 자중해야 한다, 이런 지금 감성어들이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 지지하다가 있습니다면 아주 일부의 의견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너무 강한 메시지는 오히려 지금 본인 이미지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아까 분석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다. 예, 제가 4글자 요즘 좋아하잖아요. 지금 윤핵관 국민의힘 사태는 노선투쟁 아니다. 당권 경쟁 이도저도 아니다. 감정 싸움, 점입가경 네. 어디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 좋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아니, 큰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네, 알겠어요. 자,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네. 이준석과 윤핵관 중 누가 쇄신 대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47%, 너댓 명 정도는 윤핵관이다. 네. 그 다음에 이준석이 좀 문제 있다. 이 사람 쇄신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 이 말이죠. 그게 24%. 거의 대동소이하게 23.7%는 윤핵관, 이준석 모두 둘 다 문제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80% 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얼마나 이번 사태를 지겨워하고 있는지,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럴 땐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달간을 이러고 있는데 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차이만 벌어지는지,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요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조사했습니다. 1086명 대상했고요.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시면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핵관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좀 분석해 볼까요? 같은 기간 동안 3만 건이니까요. 사실은 윤핵관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관심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배 정도 가져갔고요. 네. 부정 비율은 윤핵관은 72%인데 좀 일방적이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좀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징계,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긍정으로 잡혔습니다만은 이런 일반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좀 대단한 결정이다, 이런 식의 좀 반응들이 많아서 양쪽 모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요 무슨 조사하다 보면 60, 70대 분들하고 나머지 연령대 분들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결과를 제법 많이 보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윤핵관 이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윤핵관이 잘못하다, 그들을 좀 쇄신시켜야 한다는 게 단연 1순위입니다. 20대, 30대가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윤핵관 잘못을 꼽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데요. 적게는 42%에서 많게는 52%까지 윤핵관이 먼저 잘못했다, 그걸 1순위로 꼽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따로 물어보면 48.9%, 그러니까 네. 거의 2명 중에 1명이죠. 네. 이분들은 이준석이가 잘못했다, 이렇게 꼽고 있어서 국민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번 이 둘의 다툼, 당신과 민심은 달라요. 갈등을 보는 게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고립되고 그렇죠. 있으나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또 마이크의 화력을 계속 높이고 더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죠. 네. 그러다 보면 국힘 지지층에서는 더 고립되는 양상일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럴수록 계속해서 볼륨을 높일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점입가경이라고.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준석, 윤석열, 윤핵관
이 다툼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건설적이지도 않고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어요.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지 이거 국민의힘의 무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정권을 바꾸겠다면서요. 정권을 달라면서요. 그래서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네, 뭐 대통령께서 나서기가 굉장히 궁색한 입장인 것도 이해는 가는데. 네, 나서기는 했어요 문자로. 내부 충질? 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력인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전부터 사실 그렇죠. 6169님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을걸요. 네, 지금은 신당을 할 때도 아닐 뿐더러 네. 지금 나가서 신당을 차리면 그건 패퇴. 네. 그렇게밖에는 비치지 않고 그리고 아마 당내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계속 명분 투쟁을 그렇죠. 쌓아갈 겁니다. 이렇게 권력자들한테 힘센 사람들한테 마구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합당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동정심 그리고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나갈 시점은 아니고요. 나가서 신당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게다가 네. 그 차기 당대표 국힘의 차기 당대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도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걸 보면 여기에서도 민심과 당심이 확연히 갈리는데 네. 자 우선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5, 16일 이틀간 조사한 겁니다. 네. 국민들께 물어봤더니 차기 당대표는 1등 유승민, 2등 이준석, 3등 안철수, 4등 나경원, 그다음에 제법 차이가 나면서 5등 김기현 이런 순서로 꼽아주셨고요. 퍼센트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따로 물어봤더니 여기서는 네. 완전히 바뀝니다. 1등 나경원, 2번 안철수, 3번 이준석, 4번 유승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과 민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이준석으로서는 국민을 상대로 물었건 국힘 지지층 상대로 물었건 2위, 3위에 확실히 랭크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신당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은근히 응원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어쨌든 어떤 언론의 관심을 받을수록 네.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기는 하는데 네. 민심이라는 건 결국에 또 관심도도 어느 정도 그렇죠.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표 분석했을 때 이준석 대표 정도만 사실은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언급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긍정 감성은 올라가는데 네. 관심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만님께서 같은 당 동료도 설득을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품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같은 당 동료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국민들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권이 왜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을 못하시죠. 이런 사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힘 차기 당대표 어떻게 보시느냐 이 조사는 여론기관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15, 16일 1,005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같은 여심이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좀 희망적인 좀 긍정적인 그런 분석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치권은 없습니까? 다투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고 대통령도 가만히 계시고 어떤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자, 예. 그러면요. 어렵더라도 네.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는 뭐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아까 이제 분석했던 것 중에 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예전과 좀 달라진 키워드가 지지하다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좀 그래도 예전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전보다 좀 의욕적인 것 같다. 요 두 단어밖에 지금 등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정책이나 이런 거를 내놓고 그 안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이상의 긍정적인 감성은 현재로서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이유로 정책 주목도가 너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정책이 안 보이죠? 네,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당에서 약간의 권력지도 재편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길고 오래고 계속 싸우는 거지만 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정책이 대통령실 이전한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어려운 게 정책도 사실은 좀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은
늘 언론에 묻혀버립니다. 네. 좀 뭔가 이슈되고 좀 논쟁거리가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거기다가 쌈구경이 재밌거든요. 불구경도 재밌거든요. 언론에서 사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당 안에서의 이런 다툼을 좀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은 사실 언급량으로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게다가 바람직한 건 정책은 논쟁을 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논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근데 논쟁을 만들어야죠. 한 번 나올 뻔했던 게 있지. 5세 입학. 네. 그건 바로 없어졌지만. 네. 그런 걸로 만들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정책은 안 되죠. 증세냐 감세냐 네. 대기업이냐 서민이냐 뭐 이런 논쟁이 붙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왜 화두를 던지지 못할까요? 이른바 아젠다 부분도. 세팅 능력이 실종돼 버린 겁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의 관심이 좀 낮은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도 자체가 어대명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사실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당 대표 이미 된 것처럼 이제 문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지하고 있다. 사실은 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당심까지 읽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나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네. 이번 주는 98만 건으로 한 달 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채 미미하죠. 5만 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뭐 체급으로 보나 이야기 생성되는 걸로 보나 체급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빅데이터로 보면 네, 이렇게 민심이 좀 잡히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서 투표율이 이래가지고는 뭐 이재명 의원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되고 나서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아니, 너무 한편으로 완전히 몰려있기는 하고. 한편으로 몰려 있으니까 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심드렁해지고 외면을 해버리는데 실은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듯이 지금 양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전에 전당대회 2건 이낙연 될 때 그 전에 될 때 두 번 다 송영길 될 때 두 번 다 정친 생략 두 번 다 40% 넘겼습니다.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는 35%가 채 안 돼요. 네.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늘어난 만큼 투표율도 함께 올라가야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는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의 이 심드렁하고 외면하는 것은 새 지도부가 뼛속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095님께서 민생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정책이 너무 짜증납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준석 말고 윤핵관 말고 다른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른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민생 얘기를 안 합니다. 경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여론과 민심에서는 무조건 희망적인 정책적인 좀 비전을 우리가 알았어요. 만들어보자. 찾아보는데 네. 무역수지 적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좀 좋은 희망적인. 아니 뉴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 와요. 네. 아니 근데 뭐 추석 앞두고서 이제 물가 얘기 근데 사실은 좀 긍정적인 지표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복숭아 맛있다 이런 얘기라도 합시다. 뭐 정책 부분에서 저도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윤, 전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양쯔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